16번 예은이 읽어볼까?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이외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시그마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경우의 수 확률은 아니고 그 통계로 넘어왔잖아 얘들아. 통계에서 기본 개념 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그마 x가 있을 때 vx라고 할까? 여기에서 이 x가 변수가 변형되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로 변형된 것은 a의 2x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 v가 또 이제 ax 플러스 b 되면은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a제곱 vx 썼었지? 얘는 뭐지 그러면? 시그마의 ax 플러스 b면 시그마 x인데 뭐가 있어야 돼? 절대값이 있어야 되지. 양수로 바꿔줘야 됐었지? 이거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빨리 얼마? 알겠을 때 이제 얘가 내용 자체가 일단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몇 장을 뽑을 거냐면 3장을 뽑을 거야. 3장을 어떻게 뽑냐면 동시에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일단 뭐가 돼? 얼마야? 5C3이지, 그지? 10분의가 되는데 이때 이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그랬냐면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 그러니까 3장을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뭐뭐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1 될 수 있겠지. 2 될 수 있지. 3까지 될 수 있지. 4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이제 뭐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가장 작은 수가 3이 나오려면 10분의 1이지. 왜냐하면 요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것은 3, 4, 5가 나올 때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총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 4, 5만 가장 작은 수가 3일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 가장 작은 수가 1이려면 1을 뽑고 1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 5 중에 몇 장을 뽑아야 돼? 2장을 뽑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1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니까 변수가 아니고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고 경우의 수는 전체 10분에 뭐가 들어가겠어? 4C2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1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 그럼 얘가 얼마지? 4C4C라고 일단 써놓을까? 그러면 얘는 요 밑에다가 10분의 6 아니 10분의 1 그러면 사실은 얘가 정확하게 풀었다면 이게 더하면 10분의 7이니까 얘는 10분의 3이 되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얘도 지금 우리 이렇게 쓸까? 5C 3분의 가장 작은 수가 2가 나오려면 2 뽑고요. 얘는 뽑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얘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2개 3C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요걸 가지고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해서 제 이제 10 시그마 x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얘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인데 얘는 10 시그마 x로 돌려서 계산하면 되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부터 구하면 이렇게 하면 10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3 10분의 15 그리고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1, 4, 9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 9, 1은 9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9 해주면 얘가 얼마지? 18, 27 10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 약분 안 되니까 40분의 아니다 9로 묶을까? 9로 묶으면 10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20분의 통분하면 6 빼기 5
그러면 9 곱하기 20분의 9. 얘가 20분의 9네.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는 4, 5, 20분의 3. 그래서 이 루트 5, 루트 5 하면 2, 5, 10분의 3 루트 5. 이렇게. 요거. 그리고 얘를 이제 구하려면 10 곱하면 되니까 3 루트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부터 사실 선생님 막 혼자 계산했는데 다 너네도 계산할 줄 아는 것들이니까 요게 사실 중요하지. 그래서 계산할 때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또 20번 이거 잘 정리해야 되는 내용 있으면 정리하고요. 20번 문제 수인이 읽어보자. 5x로 답할 수 있는 20번? 수인이 18번 질문이구나. 네. 그래 18번 하자. 5x로 18번? 읽어요? 읽어. 18번도 하자. 5x로 답할 수 있는 10개의 문제 임의로 답할 때 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10문제야 10문제. 그럼 10개의 문제라는 거에서 만약에 맞힐 수 있는 문제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0, 1, 2, 땡땡땡, 9, 10까지가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두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이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뭘로 하는 게 낫겠어? 얘랑 얘 각각 구해서 1에서 얘를 빼야. 왜냐면 둘이 더하면 1이니까 1에서 얘를 빼서 얘를 구하는 게 낫겠지. 너무 많은 케이스니까. 따라서 두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계산할 때 1-0문제 맞힐 확률과 한 문제 맞힐 확률 이거를 빼라. 이렇게. 그럼 0문제라는 건 뭐야? 몇 문제 중에 0문제야? 10문제 중에 0문제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10C 0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10승이지. 굳이 쓰자면. 그지? 그다음 플러스 한 문제를 맞춘다는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쭉 네모칸이 있다고 해봐. 그 네모칸 10개 중에 몇 번이 맞출 것인가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10C 1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9승인 거지. 그러면 2분의 1의 10승이 공통인수고 1 더하기 10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2분의 2의 10승이니까 1024분의 11. 따라서 1-1024분의 11 하면 1024 빼기 11이면 1013. 얘가 이제 최종 답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요. 6건 확률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20번 한 개의 주사위를 고은이가 읽어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 던질 때 6개를 이기면 x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엄연히 나오는 x를 확률 변수 y라 하자. x의 분산이 y의 분산보다 작을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이거 이항분포 문제인지 좀 알겠어? 이게 일단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 횟수가 좀 많은 거야. 횟수 좀 많아. 그리고 계속 같은 확률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 밑줄. 이게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 이항분포 이렇게 써놔. 이항분포의 느낌이 시행 횟수가 일단 요 정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이 원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 6의 눈이 나온다든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3의 배수가 나온다든지 그 특별한 그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 케이스가 나올 횟수 그러니까 전체 시행을 30번 하는데 그 중에 얘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로 잡으면 이항분포인 거야. 그러면 이항분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시행 횟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걔가 말하는 그 정확한 유괴눈이 나오는 그 사건. 얘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유괴눈이 나온다는 건 6분의 1이지.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출제자가 원하는 그 사건을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시행 시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가 되는 거야. 30번 중에. 그러니까 이 x라는 거는 0부터 30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그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어떤 이항분포? 30,6분의 1을 따른다. 그럼 x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30이죠. 그리고 얘를 확률 질량함수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증명을 해서 통해서 계산을 했잖아. 어떻게? 얘를 만약에 다 확률 질량함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29번일 때, 30번일 때까지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런 해석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원래는 뭐냐면 0번이라는 건 몇 번 중에 0번? 30번 중에 0번을 뜻하는 거야. 근데 얘를 선생님이 좀 더 정확히 쓰면 30번 중에 0번인데 뭐가? 6분의 1이 0번 일어난 거야. 그럼 6분의 5가 몇 번 일어났겠어? 30번 일어났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 30C1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29승.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어서 땡땡땡땡 다 적었어요. 그럼 얘 이제 마지막은 뭐겠어? 30C 30에 6분의 1의 30승 6분의 5의 0승까지 다 가서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 그걸 다 계산한 결과와 얘랑 곱한 거.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둘이 곱하면 NP 하면 얼마야? 5지. 얘를 계산한 게 5더라.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하고 넘어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랑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이 만나고 자, 한번 해볼까? 그럼 분산은 뭐였지? 당연히 원래 여기 0, 1, 4 해서 여기는 29제곱, 여기 30제곱 해가지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 증명을 해보니 뭐와 같더라? NPQ와 같더라. 그래서 NP가 뭐냐면 이거 둘이 곱한 게 이제 5였고 그 다음에 Q가 뭐야 얘들아? 6분의 그렇지 6분의 5였고 그럼 6분의 25. 그 다음에 그런 표준 편차는 뭐 루트 6분의 5 해가지고 뭐 유리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 뭐로 같이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이러한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어떤 정규 분포? 5, 루트 6분의 5의 제곱. 루트 6분의 5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까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그것을 통해서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정규 분포. 그럼 정규 분포 나오면 뭐로 또 연결할 수 있어 우리가?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까지 사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에 뭘 구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게 될 텐데 모평균을 뭐 추정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통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다 엮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사슬로. 그래서 연결해서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 내용이 필요하진 않아. 근데 당연히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물어보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연결할 수 있는가? 약간의 고난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복습할 때 꼭 기억을 해놓고 한번 좀 적어볼까? 이항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그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뭘로 가?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 일로 갈 수도 있지. 바로 MPQ. 그 다음에 루트 MPQ.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뭐로 갈 수도 있어? 문제가 정규 분포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이거 있잖아. 우리 했었던 거. 이거 0 해가지고 했었던 거. 요 내용까지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 설명하다 좀 너무 길어졌는데 이 x라는 i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냐. b 30,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졌어. 그리고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횟수를 얘기하면 이항분포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y라고 했고 y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냐면 n, 뭐야? 2분의 1이지. 앞면이 나올 확률. 한 번 시행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걔를 y라 하자. 그럼 x의 분사는 뭐냐면 npq. 그럼 약분. 그럼 6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분사는 뭐냐면 npq. 그래서 4분의 n이거든. 근데 x의 분산이 얘가 y의 분산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양변의 4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n이 궁금한 거잖아. 양변의 4를 곱하면 n은 크다. 뭐보다? 약분할까? 2, 4, 2, 3분의 50보다. 그러면 3분의 50이라는 거 50 나누기 3이니까 3, 1은 3, 20, 3, 60, 16점 얼마인 거지. 따라서 얼마? 최소값이니까 17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가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봐.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실력 문제는 한번 다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다 해봅시다. 고은이 읽었나? 그러면 서연이. 배 건전지 2개와 배 건전지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어 확인하는 시행을 반복할 때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P의 x는 4번 그때를 구하시오. 단 확인한 건전지는 상자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세건전지가 2개 있고 폐건전지 다 쓴 걸 폐건전지라고 하지. 그래서 6개가 총 들어있어. 임의로 하나를 꺼내는데 세건전지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횟수. 그럼 x는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횟수니까 그 x 확률 변수의 최소값은 지금 그 확인한 건전지는 상자에 넣지 않으니까 빼는 거잖아. 그럼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 최소값은 얼마일까? 2번은 뽑아야 되겠지. 그지? 2, 3, 4, 5, 4 그냥 쓸까? 얼마 안 되니까. 그럼 6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마지막 게 새 건전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4보다 큰 거니까 이때와 이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죠?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새 건전지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가 5번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 결정이 된 거는 뭐냐면 5번째에 새 거가 나와야 되지. 5번째에 새 거가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5, 6 이게 새 거야. 이게 새 거야. 그럼 5번째에 나온다는 것은 얘들아 6번째에 그 6번째를 시행을 안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지. 하나가 폐건전지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5번째 시행할 때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새 거 하나 폐건전지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건전지를 뽑아야 되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봐봐. 5번째 마지막 새 거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번째 상황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5번째 상황이니까 4개가 뽑혀 나갔겠지. 5번째 시행하기 직전에는 폐건전지 하나와 새건전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5번째 마지막 새 거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회 시행할 때의 사건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요거 2개 중에 얘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에서는 순서는 상관없어. 뭐냐면 요 4번 중에서 지금 6개 중에 총 6개 중에 요 사건을 본다면 4개를 뽑는 사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새 거를 여기서 뽑던 여기서 뽑던 여기서 뽑던 여기서 뽑던 상관이 없는 거야. 순서에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4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야 되냐면 6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얘네 둘은 건들면 안 되고 6개 중에 4개를 뽑는데 뭐 몇 개를 뽑아야 돼? 새 거 몇 개? 아니 여기에서 요 4번의 시행에서 새 거 1개. 그러니까 요거 새 거 뽑는 건 5회 시행에서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배제하고 그 앞전 시행의 4번을 생각해 본다면 새 거는 1개 뽑아야 되고, 그지? 2개 중에 1개지. 그지? 그 다음에 폐건 전지는 몇 개 중에 몇 개? 총 4개 중에 그렇지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에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5회시,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x가 5일 때와 확률변수 x가 5일 때와 확률변수 x가 6일 때에 각각 계산을 하면 처음에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1회에서 4회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횟수, 확률. 그 다음에 5회 시행할 때의 확률. 여기에서 2개 중에 1개 새 거 뽑아야 되고 4개 중에 3개의 그 폐건 전지를 뽑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5회 시행에서 이렇게 남았을 때 얘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6회 시행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6번째에 마지막 새 걸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6번째에 얘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얘가 원하는 확률 변수 x가 6일 때까지 남아 있어야 새 거가 남아 있어야 6회 시행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는 1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서 1분의 1이 되고 이제 앞에 여기에서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마지막 그 1개가 나오고 1분의 1이 나오고 요번에는 여기에서는 6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5개를 뽑는데 2개 중에 1개 뽑아야 되지. 그 다음에 폐건 전지는 4개 중에 4개 다 뽑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계산 좀 해봐 얘들아. 첫 번째 게 15분의 4 나오나 봐. 요거 계산하면 그 다음 게 3분의 1. 둘이 더해야 되니까 얘는 15분의 5죠. 5배 했으니까 15분의 9. 3, 5, 15, 3, 3, 5분의 3. 5분의 3이 최종 답이다. 이렇게.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앞에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앞에선 순서가 예를 들어서 폐건 전지를 여기 뽑으나 여기 뽑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앞에 이 4번의 시행은 그냥 조합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얘가 원하는 확률 변수 요때만 잘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5번째 어떤 상황에서 남아서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거를 좀 계산해서 곱하면 되죠. 앞에 사건과 5회 때의 사건, 그 다음에 1부터 5회까지의 사건과 6회의 사건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평가원 문제. 예은이 읽어볼까? 요 이상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py는 k는 2분의 1 px는 k 플러스 10분의 1이다. 이 x는 4일 때 이 y는 a이다. 8a의 값을 구하시오. 왜 이래? 왜 이러지? 오케이. 뭐야? 왜 이래? 왜 안 없어지지? 아이씨. 얘들아, 이거랑 그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구하잖아, 그지? 근데 얘랑의 관계는 뭐냐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좀 다르거든? 얘는 뭐가 변했지, 얘들아? 이 변수가 변했지. 변수가 a배 플러스 b가 된 거지. 근데 얘는 뭐가 변한 거야? 이게 좀 비슷하거든? 2분의 1배 하고 10분의 1 더했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뒤에 플러스 상수항 요렇게 된 꼴이 얘랑 비슷한데 이 방법으로 풀면 답은 안 나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확률분포표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뭐 예를 들어서 1, 2, 3을 선생님이 하면 이 1, 2, 3이 x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P1, P2, P3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지. 그럼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자주 풀어왔었던 얘는 뭐냐면 얘가 변한 거야. x가 변한 거야 지금. ax 플러스 b로. 마치 1차 함수 변환하는 것처럼. 근데 얘는 뭐냐면 뭐가 변했어? 확률이 변한 거지. 얘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변수를 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대로 하면 되잖아. AB하고 더하기 B하고 분사는 요거 제곱만 곱하면 되고 시그마는 뭐 이거에 절대값만 곱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풀리는 것이 얘는 변수를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꾼 거다? 확률을 바꾼 거야. 확률을. 얘를 바꾼 거야. 얘를. 그러니까 변수는 그대로 있어. 확률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 왜냐면 얘 뭐에다가 곱했어? x가 k일 때 확률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y는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변수의 a배하고 b를 더한 거랑 확률의 a배하고 b를 더한 거랑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 이것도 좀 잘 기억해놔. 아무튼 두 이상한 확률 변수 x랑 y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다. 그럼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 x가 확률 변수가 1, 2, 3, 4, 5가 있어.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이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것에 대한 확률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념 배울 때 썼던 것처럼 이렇게 그때 확률을 계산을 했다. 뭐 이거 다 더하면 1이겠죠? 이렇게 다 더하면 1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EX라는 거는 이렇게 한 게 4라는 거를 지금 단서를 하나 알려준 거거든. 그러면 1P1, 2P2, 3P3, 4P4, 5P5가 4야. 그지? 당연히 P1, P2, P5까지 더하면 1이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얘가
이 y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이제 y로 만약 여기다 또 똑같이 그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미니보드가 자꾸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 y에 대한 것도 변수는 1, 2, 3, 4, 5야. 1, 2, 3, 4, 5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다가 2분의 1배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또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는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y의 평균이니까 우리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번 써보면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더하기 2배의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길 거거든. 써볼까 그래도? 4만 생략할까? 5의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얘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P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P1, P2, P3, P5까지 해서 공통인수 일단 얼마 묶을 수 있어? 2분의 1 묶을 수 있지. P1 앞에 2분의 1 있고 P2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P1을 썼어. 근데 문제는 P1 다음에 P2를 쓸 때는 뭘 써야 되냐면 2P2를 써야 돼. 그지? 그래야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원상복귀 되겠지. 상수항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은 얼마야? 3P3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4P4 4P4 5P5 그 다음에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1 3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얘네들도 공통인수 얼마로 묶어서 10분의 1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쓰면 계산을 할 수 있지. 얘가 뭐야? 2분의 1 곱하기 4지 4 얘가.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1, 2, 3, 4 더하면 15. 그러니까 약분하면 2 플러스 2분의 3. 그럼 2분의 4, 7. 2분의 7이 최종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변수가 바뀐 것과 확률이 바뀐 것은 좀 다르죠. 푸는 방법이. 이거는 똑같지. 결국에 그 평균에다가 2분의 1배 한 건 똑같지. 근데 이제 상수항의 변화만 좀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좀 변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죠. 상수항이 원래는 여기 10분의 1만 붙을 텐데 변수가 변한 거는 괄호 열고 1부터 5까지 합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만 좀 달라. 다음 23번. 어느 유람선은 요거 잘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거 많은 사람은 아주 잘했지. 지워도 돼? 혹시 다 마음껏 못 적은 사람은 영상 또 올릴 테니까. 근데 영상 저번에 선생님이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생겨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야지 하고 또 까먹었던 거야, 서연아. 봤어? 네. 응, 다행이네. 어느 유람선은 그래서 그거 하루 종일 올렸어 선생님이. 지웠다 또 올리고 지웠다 또 올리고 그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까먹은 게 문제야. 그 다음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까먹은 거지. 23번 수인이 읽어보자.
10번의 유람선은 7번 예약 취소일이 0.1이라고 한다. 이 유람선의 좌석이 38개이고 예약한 사람이 40명일 때 좌석이 부족할 확률. 오케이. 얘가 이제 좀 어렵지. 왜냐하면 내용이 좀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얘들아, 이게 이항분포인 거 알겠어? 이항분포야. 각 한 명당 지금 일단은 예약한 사람이 40명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잡는다고 하더라고. 비행기 표도. 어차피 취소하는 사람들이 항상 확률적으로 생기니까 이 막 성수기 때는 약간 오버해서 잡는데 선생님도 어디서 들었어. 근데 이제 수학 문제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좌석이 38개면 사실은 38명까지만 예약을 잡고 39명부터는 안 잡아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약간을 더 잡아놓는단 말이야. 취소가 되면 돈을 이제 못 버니까 이 유람선 회사가. 그러면 40명이 각각 이렇게 사람이 40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이 취소할 확률과 이 사람이 취소할 확률은 각각 독립시행이거든. 저 사람이 취소한다고 해서 영향을 서로 끼치지 않잖아. 각각 취소하는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고 취소율은 10분의 1이야 각각. 다 10분의 1씩의 어떤 취소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몇 번 시행이 되는 거냐면 40번이 시행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석은 38개니까 좌석이 부족하려면 몇 명이 예약을 오케이를 해야 돼? 39명 하고 40명 다. 그렇게 되면 좌석이 부족하니까 이제 뭔가 일이 생기는 거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X를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항분포에서 뭘 잡을 수 있냐면 이 X가 취소하지 않는 사람의 인원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취소하지 않는 게 취소하지 않아야지 좌석이 부족한 거지. 취소하지 않는 게 0명부터 시작해서 39명, 40명부터 취소, 그러니까 전원 다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확률은 요거죠. 요렇게 되는 게 좌석이 부족한 확률인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굳이 선생님이 써보자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 이항분포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40번의 확률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사건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건은 10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얘는 확률 질량함수로 해야 돼. 왜냐면 39와 40일 때만 궁금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 뭐야? 몇 명 중에 몇 명이? 40명 중에 39명. 40 컨비네이션 39가 들어가고 얘가 취소를 안 해야 되니까 10분의 1과 10분의 9가 있는데 10분의 9 순서를 바꿀까? 10분의 9가 몇 번 일어난다라는 거야? 39번 일어나고 10분의 1이 한 번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하는 사람이 한 명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40번은 40명 중에 40명. 뭐가? 10분의 9가 40번 일어나야 돼. 10분의 1은 0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다. 그러면 쟤는 40이고요. 곱하기 0.9에 39승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서 주거든. 그럼 40 곱하기 0.0164. 일단 이렇게 쓸까? 0.9에 39승 곱하기 0.1 플러스 쟤는 1 곱하기 0.9에 40승 9에 40승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쓰자면. 그럼 얘는 요거랑 곱하면서 4가 되고 0.9에 39승이 0.0164 플러스 0.0148 148. 그럼 얘만 0.0164만 4 곱하면 4, 4, 16 4, 6에 24 5, 4, 1은 6 그 다음에 0.056에 0.0148 0148 더하면 14 그 다음에 10 6, 7, 8 0.0 0.0804 3번이 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고 요거까지만씩 세워놓으면 이제 그 다음은 산수 계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틀리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있어. 잘 조심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틀리면 좀 짜증이 나는 게 여기서 틀렸는지 여기서 틀렸는지 또 한 번 봐야 되거든. 만약에 이제 내가 다 구했어. 근데 보기에서 답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10까지 다 맞았다는 보장이 있으면 얘만 다시 풀면 되는데 시험 시간에는 얘를 다 잘 풀었는지 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할 때 잘하고. 그 다음에 24번 확률 변수 x가 진도를 일단은 풀이를 조금 더 하고. 누가 읽을까? 수인이 읽었나? 수인이가 뭐 읽었나? 유람선 읽었나? 네. 고은이가 읽어보자. 2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고 2, 3x는 18, 2, 3x 제곱은 121대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일단은 두 번째 줄에 요거 3배의 2x는 18 요걸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평균이니까. 평균은 어차피 이 공식이 쓰이는 거니까. 3배의 2x제곱이 120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 2x는 6, 따라서 2x제곱은 40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항분포 b n, p를 따르고 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따로 구하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그 NP를 이용해서 그럼 NP, NPQ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NP가 지금 6이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NPQ가 지금 얼마가 된 거야? 6? 뭐 Q가 됐겠지, 굳이 쓰자면. 근데 여기에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지? 분산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얘가 얼마다 4다라는 거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 Q가 6분의 4니까 얼마야? 3분의 2가 되면서 P는 3분의 1이죠. 왜냐면 항상 P 더하기 Q는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 n이 6이니까 3분의 1 n은 6. 따라서 양변에 세배하면 n은 18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잘 짜맞추면 되겠지.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 요거를 요거로 바꿀 수 있고 요거를 요거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분산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 거 공식 잊어버리지 말고 또 NP, NPQ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다 이제 마저 들어가면 되는 거지. 퍼즐 맞추듯이. 그 다음에 25번.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가겠다. 자, 그다음에 서연이. 빨간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이 두 종류의 색이면 100원씩 받는다고 할 때 11회의 시행에서 받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가는 거야? 응. 한 번의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을 한 종류 또는 세 종류의 색이 때는 돈을 받지 않는다. 얘가 조금 이제 직접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두 종류의, 그러니까 3개의 공이 두 종류의 색이면 100원씩 받거든? 빨간 거 2개, 노란 거 2개, 파란 거 3개. 근데 여기에서 3개를 뽑을 때 얘가 원하는 게 종류가, 색깔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뽑았을 때 색깔의 종류 한 가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2가지 나올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총 3가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요때 100원씩 받는다는 거거든.
근데 이 색깔의 종류를 만약에 선생님이 확률 변수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가야 돼? 얘랑 얘로 가야 되는 거지. 얘나 졸려? 물 좀 마시고 와 너. 야, 한 가지 색깔 뽑는 게 뭐밖에 일단은 몇 개 중에 몇 개야? 7C3인가? 7C3분의 7C3 얼마야? 35. 왜 7, 6, 5에서 3팩이니까 3팩이 6이니까 35. 그 요거 7C3이 이제 35분의가 되는 거고. 야, 한 가지 나오는 케이스 뭐밖에 없어? 파란 거 3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1. 그지? 그 다음에 3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하나씩. 그렇지.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2실, 2실, 3실이지. 그걸로 해야 돼. 그럼 얘가 얼마야? 야, 여기다 쓸까? 2실, 2실, 3실. 얘가 3실. 아니 3실3.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 2, 4, 4, 3, 12. 요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35분의 35에서 얼마 빼야 돼? 13 빼면 22네 얘가.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꺼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지. 몇 번 시행한대? 700번 시행한대. 그럼 얘를 확률 질량함수 못 풀어.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가야 돼. 그럼 얘를 이항분포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풀고 나서 따라서 이제 내가 혼자 풀 때 이렇게 가야 돼. B 뭐 콤마 700, 35분의 22인 거야. 한 번 시행할 때 걔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5분의 22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번 성공하면 100원씩 받는데 기대값이라는 거 이제 얘가 요거를 700번 시행하면 내가 한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거지. 기대되는 값. 그죠? 근데 그 기대값이 뭐였지? 평균이지. 그럼 평균은 요거에서 그냥 구해 얘들아. 근데 내가 지금 세운 이 이항분포 700, 35분의 20이라는 거의 확률 변수는 뭐예요? 이러한 두 종류의 색깔이 나오는 횟수지. 선생님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 했어. 이항분포에서는. 그 횟수에 대한 평균, 기대값. 그럼 곱하면 얼마니? 20 곱하기 22니까 이 약분을 했다 치고 440. 그러니까 440번 정도 기대할 수 있어. 그러면 100원을 440번 받는 거잖아. 그럼 44,000원. 곱하면 되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건 거지. 굳이 쓰자면 2x는 440이고 얘가 원하는 거는 100x가 되는 거지. 왜? 내가 받는 돈을 y라고 한다면 x번 100원씩 x번 받으니까. 그래서 이 y가 되는 거고 얘를 굳이 쓰자면 100 곱하기 2의 x니까. 근데 뭐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440에 0 2개 붙이면 되니까 이제 한 44,000원 정도 벌 수 있겠다. 700번 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다음 서연이 읽어보자. 26번. 26번이 좀 어렵네. 두 사람 A가 각각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존중합니다. 이와 같은 실무 익스에 목록할 때 A의 점수를 확률 분수 X, A의 점수를 함수 Y라 하자. 이때 VX. VX 더하기 VY 값은 박스는 수인이가 1점.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이들이
소수들이 나오면 3점. 소수가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목이 왜요? B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매수 이동이 어제 과음했어? 왜 매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1점을 안 다 읽었어요? 오케이. 이거 별표 5개짜리. 잘 나와. 특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자꾸 모르겠다. 올해 거 선생님이 다 싹 다 풀어보진 않아가지고 아직 이제 선생님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작년 수특에도 좀 비슷한 게 그런 뒷단원이죠. 통계단원 이런 게 좀 많아. 왜냐면 얘가 그냥 변수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수를 얻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거는 이제 60회 반복이니까 뭔가 약간 뭘로 가야 돼. 이항분포로 가야 돼. 60번 반복하니까.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점수야. x라는 것은 이 확률 변수 x가 뜻하는 게 점수야. 알겠지? y도 점수야. 근데 표에서 점수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 뭐냐면 점수가 아니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이고 소수가 아닌 게 나오면 2점인데 결과적으로 합산을 해야 되잖아. 점수라는 거는. 그치? 그러면 얘가 A라는 아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소수가 뭐야? 2, 3, 5지. 그러니까 요거 좀 외워놔. 주사위에서 소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야. 좀 많이 나오니까 외워놔. 그러니까 소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소수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확률로 계산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번을 반복하는데 소수가 몇 번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소수가 몇 번 나와야, 그러니까 소수가 많이 나와야 점수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몇 번 나오는지 모르죠. 그게 확률 변수가 다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있는 확률 변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확률 변수를 너네가 뭐라고 하냐면 뭐 여기에서 안 나온 뭐라고 그럴까? 뭐 그냥 a, b라고 한다면 소수가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면 이 a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안에 사이에 껴있는 문제가 뭐냐면 b 60, 2분의 1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에 대한 이항분포야? 확률 변수 a에 대한 확률 변수 a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얘가 a번 나오면 소수가 아닌 거는 몇 번 나온다는 거지? 60-a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a번 나왔을 때 이게 점수가 몇 점? 3점. 여기 곱하기 3. 그러니까 점수는 그 점수가 사실 뭐예요? x가 되는 거지. 점수는 3a 플러스 그 다음에 60-a의 2배. 그러면 3a 플러스 2, 6에 12, 120 마이너스 2a니까 a 플러스 120이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 x의 정체였던 거야. 그래서 x와 a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줘.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분산이죠. x의 분산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는 지금 뭐야? a가 따르는 이항분포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2a, va를 구할 수 있지. np, 그다음 np, q. 그래서 분산 x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 a 앞에 곱해진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5지. 만약에 여기가 2a 플러스 120이다. 그럼 여기에 몇 배 해야 돼?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구했어. 얘가 15야. 그럼 요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선생님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봐. 요것도 똑같이 할 거거든? 똑같이 한번 해봐.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도 당연히 어때? 숨어있는 이항분포가 있는 거야. 숨어있는 확률 변수를 뭐 B라 하자. 선생님이 시간을 좀 충분히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봐.
VY가 뭐가 나오는지. 해볼까? 이번에는 요거 똑같은 패턴인데 B는 3의 배수니까 3, 6이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여기가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얘를 B번 나온다. 3의 배수가 B번 나온다라고 하면 얘도 60-B번이 횟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3의 배수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B라고 한다면 B라는 사건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느냐? 60,3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의 점수를 이제 Y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의 점수를 Y라 하면 얘는 3의 배수는 이게 4점이라고 했거든. 얘가 4점이고 얘가 1점이니까 4B. 얘는 4B가 돼야 돼 여기가. 4B 플러스 1 곱하기 60-B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4B-B니까 얼마? 3B. 그 다음에 플러스 60이 되네. 따라서 Y가 뭐가 되냐면 3B 플러스 60이 되는 거야. 아이고 3B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이 B에 대한 그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구하면 20. 그 다음에 MP에다가 Q 3분의 2하면 3분의 40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VY를 구하면 얼마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40이 되는 거야. 약분하면 3이니까 120인 거지 얘가 120. 그러면 135.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26번의 가장 핵심 뭐냐면 숨어있는 확률 변수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항분포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출제자가 말하는 확률 변수하고의 그 링크를 너네가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의 링크는 뭐였냐? 요거였죠. 이게 링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요 정도로만 하고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가면 우리가 그때 124쪽까지 했었어? 125쪽도 좀 어려운 문제라 좀 추정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추정을 못 하겠네. 일단 최대한 해볼게. 125페이지 보자 얘들아. 근데 125페이지 전에 121페이지 개념 다시 한번 좀 복습해봐. 그 4번 네모 4번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나누기 n,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눴었지. 그 내용들 다시 좀 외우고
하고 그다음에 해보자. 125쪽. 필수 예제 2번 이제 125로 이제 와봐 얘들아. 어느 정도 좀 외웠죠? 여기 별표 5개야. 야 어려워. 필수 예제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그럼 얘가 시행 횟수가 n번이 되는 건데 얘가 표본의 크기 n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다 n번을 그러니까 5번을 얘의 의미가 이 5번이 시행 횟수 n번인데 5번 시행 횟수를 5번 했다. 그러니까 표본을 5번 채집을 한 거지 얘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게 일종의 표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한 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번의 표본을 이제 던졌을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표본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n이 5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5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번이면 만약에 한 번 시행하는 거는 평균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 주사위를 한 번 시행하면 나올 수 있는 눈이 1, 2, 3, 4, 5, 6. 확률 변수는 얘지. 그지?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할 때 우리가 그 기대값은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각각 다 얼마의 확률을 가지니까. 6분의 1. 그렇지, 6분의 1이잖아. 그 평균이라는 게 x에 대한 평균 한 번 시행했을 때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가. 그럼 5번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데 얘는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1부터 5까지 합산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약간 이 숫자가 길어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이거 그냥 연속된 자연수 다 더하는 거 n까지 그냥 쫙 더하는 거 공식이 뭐였지? 봐. 요거였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결국 저 식이 되는 거지 얘들아. k에다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합산해라. 이게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거든. 그러니까 알아두면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지. 이게 뭐였냐면 수원 내용이었거든. 많이 까먹어. 고3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적어놓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더한 그 숫자하고 그거보다 큰 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2였었지. 그리고 또 때로는 얘 정도까지는 많이 나와 확통해서 1부터 n까지인데 이게 k제곱. 왜냐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 구할 때 제곱을 다 더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얘는 굳이 쓰자면 이거잖아.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이 뭐였냐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지. 그래서 얘도 쓰이니까 좀 외워놓고 뭐 참고로 얘까지 쓰면 얘는 잘 안 나오지만 K 세제곱은 뭐였지 얘들아? 그냥 공식만 쓰면 원래식 완전제곱이었지. 이거 처음에 나온 거 요거의 완전제곱식이었지. 수원에서 했었던 거 지금 좀 기억이 나겠지? 그리고 얘도 1부터 5까지 더해야 될 때 2분의 5, 6이야. 그지? 이해돼? 요 공식? 그러면 약분하면 3, 5, 15. 뭐 요 정도는 사실 그냥 더해도 되긴 하지만 한번 해본 거고. 그러면 2분의 5.
그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니까 6분의 얘가 결국에 1제곱, 2제곱 들어가겠지. 5제곱까지. 뭐야? 6까지 넣어야 되는 거지. 미안. 왜 이래? 여기 6분의 1 쓰다 말았네. 그럼 얼마지 얘는? 2분의 6, 7, 21. 7. 이렇게. 그럼 얘도 6제곱까지. 6분의. 물론 얘도 다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는데 얘도 한번 써보면 얘가 이거가 된 거잖아.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된 거니까 6분의 6, 7, 13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약분하면 7 곱하기 13이니까 7, 3에 21, 91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럼 분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이 좀 4분의 49. 이거 할 때도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얘는 뭐 이 식 자체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12로 통분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의외로 복잡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 얘는 이제 2배에서 먼저 이 방법으로 먼저 해보면 2배 하니까 2 1은 2, 2, 9, 18 빼기 얘는 3배 했으니까 3 곱하면 3, 9, 27, 3, 4, 12, 147 12분의 182 빼기 147 5 35 맞아?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 맞니? 12분의 35. 근데 요거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요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뭐 지금 좀 이거는 계산 팁 49하고 또 여기에 뭐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 5분의 뭐 41 뭐 이런 거 있으면 통분하기 너무 귀찮아지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얘를 대분수로 고쳐. 그럼 91 나누기 6을 하면 6, 1은 6, 31이니까 6, 5, 30에서 1이니까 15와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뺄 수 있는 걸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분의 49면 4, 1은 4, 9, 4, 2, 8, 1, 12와 4분의 1이지. 그럼 빼기 요거가 12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더하기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5, 8, 40이니까 8과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연수끼리 먼저 해. 이렇게. 그리고 15 빼기 12, 3 더하기 8, 11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만 그나마 통분해서 하는 거지. 분자를 좀 작게 만들어서. 왜냐면 얘를 이제 또 하려면 91에다 49에다 41 하려면 너무 뻥튀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여라도 계산하다가 통분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분자가 좀 크면 대분수로 고쳐서 자연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덜 귀찮고.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지금 구했는데 이거 좀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평균이 이게 이제 모평균이 되는 거야, 얘들아. 2분의 7, 3.5. 그 다음에 분산이 12분의 35. 이렇게 됐어. 근데 얘에 대한 자료를 n이 얼마인 걸로 5인 걸로 표본에 대한 그 자료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그 여기서 얘는 뭐야? 원래 평균과 같으니까 그냥 2분의 7로 가면 되고 얘는 여기에서 얘를 뭘로 나눠줘? 5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5로 나누면 12분의 35 나누기 5 하면 12분의 35 곱하기 5분의 1 12분의 7 이렇게.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표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근데 뭐야?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그럼 12분의 6, 7에 49 더하기 12분의 7. 그럼 12분의 얼마야? 56. 그럼 6분의 얼마? 28? 아니네.
3분의 14? 뭐야? 틀렸는데? 2분의 7, 12분의 7. 뭐 통분하다 틀렸네. 12분의 2, 6. 여기 미안. 42다. 그지? 49네요. 여기 선생님이. 잘못된 거 틀린 거 지우고 12분의 40. 통분하다 틀렸네. 이렇게 계산을 해라. 2-1번 지금 좀 해볼까? 많이는 못하겠다 오늘.